자,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된 변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실제 거기다 값도 넣어보고 꺼내서 계산 플러스도 해보고 출력해보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한 부분도, 즉 블록 개념으로 되어 있는 블록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 데이터 타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제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타입은 앞 시간에서도 우리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정수형 가지고 한번 샘플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보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서도 기본 데이터 타입,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메모리에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방을 만드는데 만든 그 방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저장을 하면 그것은 기본 타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교수님이 이제 스트링이라고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실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 몇 개가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변적인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실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할 때 만드는 방에다가는 실제 저장된 자료가 위치한 곳에 주소를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의 또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시간에서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스트링이 그 대표적인 참조 타입의 변수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 타입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교재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기본 타입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우선 교수님 생각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별입니다. 별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별표만큼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을 교수님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자바에서 디폴트, 즉 기본으로 채택하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int 정수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즉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바이트를 4바이트를 정의한 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트, 그 다음에 이걸 뭐 비트로 표현하니까 32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간단한 설명을 여기다 교수님이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김태경 교수님하고 컴퓨터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따로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컴퓨터인 경우에는 실제 알아들을 수 있는 값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0하고 1, 즉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0과 1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경우수로 우리가 쫙 경우수를 만들어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우리 자료 표현을 할 때 0, 1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가지고 조합 형태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0, 1만 표현할 수 있는 요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8개 비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는 결국 0, 1로 표현하니까 2의 8개니까 2의 8승. 그래서 2의 8승인 256. 0서부터 256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비트는 1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24바이트. 자, 요거 256, 512, 1024 이렇게 배수로 증가를 해요. 자, 1024바이트는 1KB, 1024KB 1MB, 1024MB는 1GB, 1024GB 1TB. 자, 그래서 요 아마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의 상식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내려와서 int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방이 결국 4바이트니까 즉 32비트이니까 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맨 앞에 있는 한 개의 비트는 양수냐 음수냐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어떻게 되죠? 음수인 경우에는 2의 31승, 양수인 경우에는 2의 31승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0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표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int 타입으로 정의한 변수는 여기 보시면 210만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는 거의 int 형태, 즉 4바이트로 정수 표현하는 것을 다 표현을 하면 다 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10만을 초과하는 숫자를 처리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그 돈을 처리하는, 즉 화폐에 따라서 돈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이런 대량 데이터 개념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실제 대부분 int 타입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롱이라고 해서 8바이트를 가지고 정수 표현을 하는 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수인 경우, 즉 소수점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블이라는 타입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8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수점 이하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방식은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자승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왼쪽 부분이 가수가 될 거고 이것이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1.7 곱하기 10의 308승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큰 수를 처리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수가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조금 자료에 대한 정확도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료 정확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실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 표현에 대한 부분이 이래서 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자료 표현은 마찬가지로 컴퓨터 구조 시간에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은 1바이트를 할당해 주는데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는 문자 한 개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크기는 2바이트를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요것은 국제적으로 다 표준화시킨 코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자, 요거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기판들을 한번 보세요.
기판들을 한번 보면 거기에 A, B, C, D도 있고 1, 2, 3, 4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한글 기역 니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역 니은으로 가, 나, 다, 라 이런 식의 이런 개념으로서 실제 문자도 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한글인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숫자를 포함한 이런 이제 문자 형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결국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값은 정수가 될 거예요. 정수가 될 거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다 표현한 것이 유니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후 시간에 교수님 또 더 자세히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타입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요. 예제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와 인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43페이지에 있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건 2장의 2절에 대한 내용이니까 new 해서 패키지에서 SEC02에서 2절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new에서 클래스 CHAR 그 다음에 EXAM PLE 캐릭터 example이라는 클래스명을 써주시고 메인 메시지 체크한 다음에 선택.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기 캐릭터 타입으로 즉 문자 한자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거기에 C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하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옴표 한 개짜리 요걸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따옴표 한 개짜리 사이에다가 넣고자 하는 문자 한 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문자 한 개를 넣을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영문자 대문자인 A를 이 방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C2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65라고 하는 정수 값을 문자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문자나 숫자나 특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0과 1을 조합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6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십진법을 의미합니다. 자, 십진법으로 되어 있는 65라고 하는 요 값이 실제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C3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진법, 0일로 표현하니까 이진법이죠. 그 다음에 4진법, 8진법, 16진법이에요. 그러면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실제 숫자, 어떤 숫자의 값이 실제 문자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그 전에 뭔가 값을 문자가 특수 문자 형태대로 넣는 경우에도 우리가 따옴표 한 개짜리 싱글 코테이션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특수 문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키보드 기판에 보면 아마 엔터 위에 있을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원 표시
우리 돈의 원화 표시하는 부분 있죠? W에다가 이렇게 선 긋는 그거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키보드에는 이렇게 원 표시로 나와 있지만 실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슬래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슬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슬래시. 그래서 실제 컴퓨터 우리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백슬래시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뭔가 컴퓨터한테 이것은 특수 문자가 들어간다. 이건 특수 문자 개념으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스케이핑 문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또 앞으로 계속 졸업하기 전까지 교수님이 또 이와 관련된 얘기는 또 많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요 다음에 특수 문자인데 여기다 U라고 붙였어요. U. 자, U라고 붙이면 컴퓨터한테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요 U 이후에 들어오는 값은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자, 보면, 만약에 0041로 되어 있는, 실제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값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우선 16진법을 잠깐 봅시다. 16진법은 요 두 번째 자리가 결국 16이라는 값이 4개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16이라는 값이 4개가 있으면 얼마죠? 10진법으로. 우리 사용하고 있는 10진법으로 64죠. 그죠? 자, 16. 16 곱하기 16이 4개 있으니까. 그죠? 4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64에다가 요 뒤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1이 있으니까 결국 10진법으로 환산을 하면 65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진법과 관련되는 뭐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컴퓨터 구조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배우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지금 있는 16진법에 있는 0041, 41 값이나 10진법에서 얘기하는 65라는 값이나 다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C123 요 변수에 있는 값들을 실제 문자 형태대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앞 시간까지 system.out.println을 이제 아마 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쉽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선 sysout이라고 이렇게 키보드에다 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한번 딱 눌러보세요. 딱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자동 변환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아마 이클립스 설치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다운로드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마 다운로드 받을 때 인터넷 상황이 안 좋든지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학생들은 한번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도 만들었는데도 이런 기능이 뭐 안 되는 사람들은 이클립스를 다시 한번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찬찬히 다시 한번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온 곳에다가 우리가 실제 위에 있는 변수들을 그대로 한 번씩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1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줄에 대해서 줄 단위로 카피를 할 때는 이 해당 줄에 가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를 딱 선택을 하면 그 줄이 딱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줄 복사하는 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딱딱
실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이나 그다음에 MS 워드나 메모장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편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디터 그 부분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단축키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조금 수업이 좀 진행된 다음에 한번 단축키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부 정리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C1, 그 다음에 C2, C3 전부 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하고 실행.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됐죠? 실제 A라고 하는 문자를 문자 타입으로 선언된 방에다 집어넣고 문자 타입으로 출력을 했더니 A가 출력이 됐어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실제 65라고 하는 십진법으로 되어 있는 값을 문자 타입 변수에다 집어넣고 문자 타입으로 출력했더니 A라고 나왔어요. 자, 16진법의 41도 뭐 내내 10진법에서 나온 65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출력을 했더니 문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영문자 A에 대한 실제 값이 숫자로 어떻게 유니코드에서 정의를 했는지 교수님이랑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다 같이 URL을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유니코드 다시 테이블.com 밑에 kr 밑에 샵 컨트롤 다시 캐릭터라고 하는 요 URL을 한번 치고 들어와 보세요. 자,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요 왼쪽 부분에 나오는 요 값들이 지금 16진법으로 이 2개 바이트, 2바이트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2바이트니까 어떻게 되죠? 4바이트로, 그러니까 4바이트로는 2바이트를 표현했으니까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제 비트가 4개짜리 4개 비트가 모여서 한 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 4, 16이죠. 4, 4, 16. 그래서 16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0040, 0050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요 자리들 마지막에 있는 요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 위에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대문자 A였죠. 자, 그러면 실제 대문자 A는 숫자 뭘로 표현한다? 16진법으로 0041로 표현한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코드 상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에서 16진법으로 0041, 즉 41이라는 값을 문자 타입에다 집어넣고 출력을 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10진법으로 들어가는 65 집어넣는 것도 진법만 틀리지 동일한 숫자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한글도 한번 넣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C4를 한번 정의를 하고요. 이번에도 한글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 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에 대한 부분의 실제 값이 숫자 값이 그러니까 4403이네요. 십진법으로는 44032. 자, 이거는 십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진법으로는 백슬래시 해주시고 6 십진법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에 AC 00이네요. AC 00. 여기서 어쩌게 돼요. 숫자 정수니까. 자, 이상과 같이 한번 넣었어요. 자, 넣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지금 C4부터 C6까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대로 가서 4, 5, 6, 자, 넣고 그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가가가가 전부 다 가로 되어 있네요. 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유니코드의 한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러 갑시다. 자, 보러 가서 제어 문자에서 자, 밑에 쭉쭉쭉 내려가서 A 아까 우리가 AC 자, 여기 있네요. 한글 음절이라고 되어 있는 AC00에서 D7AF까지 한글 음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한글에 대한 표현은 자,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AC00 이라는 글자가 글자 표현을 AC00이라는 16진법의 정수값이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지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C00 그렇죠? 이건 가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AC0 만약에 1이면 각, AC02면 각의 쌍객 두 개는 우리 쓰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조합 형태대로 해서 우리 한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값,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는 16진법의 값들을 국제 표준인 유니코드에 이렇게 정의가 돼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 유니코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실제 어떤 문자의 유니코드가 얼마인지, 즉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유니코드가 10진법으로는 도대체 얼마냐를 만약에 알고 싶다면 뭐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인트 타입으로 유니코드라고 하나 변수를 하나 정의해 보고요. 정수 타입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 여기에 A를 집어넣었던 C1이라고 하는 여기에 변수에 있는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 값을 한번 인트 타입으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또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유니코드 대문자겠네요. 유니코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C1에 들어가 있는, 즉 대문자로 되어 있는 A에 실제 유니코드로 표현되는 10진수 값은 65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nt 타입 변수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5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작성해보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class 하고 int 그 다음에 example example int example 자, 클래스 만들고 finish. 자, 그러면 지금 정수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 프로그램은 실제 진법에 대한 얘기네요. 진법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 가지 진법으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1이라고 정의된 즉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한번 10진수 값인 1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타입 정수 타입 바2에다가는 이번에는 8진수 값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8진수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정수인 경우에 앞에 0을 붙이고 뒤에 숫자를 넣으면, 자, 이거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8진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8진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죠? 8이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8진수로 1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8, 지금 8에다가 2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진수로 결국 10이 되는 거죠. 그죠? 10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실제 또 int 바3로 집어넣을 건데, 자, 우리 앞 시간에서는 문자로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얘기해서 그 다운표 한 개짜리를 써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에 대한 얘기니까 따로 그런 문자 다운표를 쓸 필요는 없어요. 들 필요는 없어요. 자, 대신 이제 16진법인 숫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앞에다가 0하고 x라고 하는 부분을 붙이면 요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바로 그 16진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진수로 A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xA입니다. A니까 우리 보면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 되면 한 자리 올라가죠. 근데 16진수기 때문에 한 자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A라고 하는 거죠. 또 10진수로 11이 되면 B라고 하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유니코드에서 보면 이거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6진법 기준이니까 숫자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0진법에 해당되는 10이 되면 A, 11, 12, 13, 14, 15를 영어에 있는 이 알파벳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을 한번 우리 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완하고 그 다음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쭉 넣고 2, 3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교수님이 지금 요 디스켓 표시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원래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컨트롤 S.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이 이제 지번을 모일 때 컨트롤 S를 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행 버튼도 계속 교수님이 이걸 눌렀는데 실행은 컨트롤 누르고 펑션 키 누르고 F11이에요. F11. 자, 그러면 컨트롤 S 누르고 실행인 컨트롤 F11을 눌러서 바로 실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정수인 10이라는 값이 10진법, 8진법, 16진법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 중 마지막인 타입 변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변환은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적, 즉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 계속 변수를 정의할 때 교수님이 방 얘기를 했는데, 그 방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크기의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방의 크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방을 큰 방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즉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작은 방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를 큰 방 타입으로 정의된 것으로 실제 갖다가 넣으면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제 타입 변환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는 우리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큰 방에 있는 데이터를 작은 방에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유실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절대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산식에서 자동 타입 변환하는 부분인데, 지금 요 경우를 보면 지금 요것은 정수고요. 그죠? 정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실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수에 대한 표현 자체도 여기는 4바이트, 여기는 8바이트예요. 그리고 또 실제 이런 바이트도 많지만 수를 표현해야 할 수 있는 크기 자체도 이 더블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개의 수를 더하는 연산을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큰 방, 즉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변환을 해준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하게 항상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다면 큰 방 기준으로 다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연산한 결과 자체는 항상 큰 방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타입 변환에 대한 얘기들은 잘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